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광주 전남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과 함께 단체로 출근하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카페 건물 1층 일부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취약한 산사태 방지 시설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돼 시범 운행됩니다. 이범호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기아 타이거즈가 호주 전지훈련을 끝내고 이번 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어제 단체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지역의 의대생들은 휴학까지 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최근 강의가 시작됐지만 책상에는 전공책들만 가득 쌓여 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의과대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오다가도만 안 부르더라고. 이게 어제부터 와야 가진데.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광주 지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나섰습니다. 1학년 신입생을 제외한 전남대 의대 재학생 590여 명 중 47%, 조선대 의대 재학생 610여 명 중 90% 이상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못 쓰는 사람들 빼고는 그냥 일단 휴학금 제출은 거의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 기독병원과 순천 성가롤로 병원 등 4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 513명 가운데 70% 이상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일부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환자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의사란 직업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무단 결근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근태 기록 등을 점검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이 복귀했는지를 파악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할 방침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육부도 의과대학생들의 동맹 휴학과 관련해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휴학 요건을 따져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수일째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고요. 시간당 많은 곳은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가량인데요. 높은 산지에서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속 70km가 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광주 북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카페 건물 1층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죠. 앞서 사고 이후 자치구의 미흡한 현장 대응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산사태 방지 시설도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예방 효과가 높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데다 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5층 건물 높이의 야산이 붕괴돼 울퉁불퉁한 바위가 드러났습니다. 산을 감싸고 있어야 할 산사태 방지 그물망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습니다. 합성 비닐 재질인데 토사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 아래 강철로 만든 울타리도 휘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던 터라 피해가 더 클 뻔했습니다. 위에서 이제
산돌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감상 그물망으로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 시공을 한 거고. 사고 지점은 지난 2016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7년이 지나서야 기본 시설이 설치된 겁니다. 산사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산 비탈면을 다듬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한 못해도 한 4배 1억이면 한 4억 정도? 제가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돈을 더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응급밖에 안 돼요. 이번 사고처럼 바로 아래 건물이 있는 경우는 공사 중에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마저 관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이렇게 양쪽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에는 누군가 밭을 경작해놨습니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시설물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겁니다. 어떤 유해 요인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조금 완만은 이제 했는데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2,300여 헥타르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해 25명이 목숨을 잃고 7천억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돼 시범 운행됩니다. 목포시는 보완점을 정비해 다음 달 4일 개학 시기에 맞춰 변경된 노선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정류장에 노선 개편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류장을 지나가던 시민은 새롭게 개편된 버스 노선이 낯설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몰라서 물어보니까 여기다가 66번이 내가 다닌다는데 93번 그거 써주면 좋겠네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지난 2007년 이후 17년 만으로 기존 14개 노선이 8개 노선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변경된 노선은 간선 3개와 순환 3개, 지선 2개고 노선 번호는 간선이 1, 2, 3번, 순환은 66, 77, 88번, 지선은 10번과 20, 20의 1번, 공공형인 낭만버스는 11번과 22번, 33번으로 부여됐습니다. 무안과 영암 등은 운행 대수와 횟수가 감축되고 신안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목포시는 동장 통장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전면 개편 초기 혼선을 막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리 이제 시민들께서 숙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게 버스 노선 개편안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는 개편 하루 전인 25일 밤에 교통정보 시스템에 변경 노선을 반영하고 개편 당일부터 주요 환승 거점에 40일가량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 지도에도 개편 노선을 띄워 시민 편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을 해가면서 보완점이라든가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6월 말 7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목포 시내버스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파업과 가스비 체납으로 무려 93일 동안 버스 운행이 중단됐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목포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안이 시민들에게는 실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녹색정의당 광주시당이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의 구속은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박 회장이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했고 국감에서 약속한 체불임금 해소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도 위증과 거짓말을 일삼은 박 회장의 구속은 당연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체불임금을 변제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택배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택배기사인 29살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2시쯤 장성군 서산면의 편도 1차로에서 1톤 택배차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걷던 74살 김모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가 내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웃을 속여 부동산 매매 대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이웃 4명에게 동네 매물로 나온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속인 뒤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3억 원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기아 타이거즈가 호주 전지훈련 캠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부상 선수 없이 선수들의 몸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가볍게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전지훈련 출발 직전 김종욱 전 감독의 불미스러운 하차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몸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범호 신인 감독은 선수들이 오프 시즌 때 잘 준비를 해서 부상 선수 없이 1차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키나와 넘어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몸으로 완벽히 잘 만들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스프링 캠프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막판 부상을 당했던 나성범과 최용우, 박찬호 선수가 완벽한 몸으로 시즌 준비에 들어갔고 김도영 선수 역시 최근 타격 연습을 시작해 개막전 정상 출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합류한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 등 두 용병 투수는 안정된 구위와 친화력으로 팀에 녹아들고 있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We're super excited to get back to Gwangju and win some baseball games and have a lot of fun this year. 호주 1차 캠프를 마무리한 기아 선수단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꾸립니다. 올 시즌 개막이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 이상 빠르고 로봇 심판의 볼 판정 시스템과 피치 클락의 도입, 그리고 수비 시프트 등에서 변화가 큰 만큼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고치로 올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실전에 맞춰서 선수들이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가장 주안점을 주면서 기아 타이거즈는 일본에서 다른 구단들과 6차례 연습 경기를 가는 데 이어서 다음 달 9일 시작되는 시범 경기를 통해서 우승 퍼즐을 맞추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근로자의 사회적 임금 보장을 위해 광주시가 올해 92억 원 규모의 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대리 이하 직원에게 주거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건설에도 속도를 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개방형 체육관 등 편의시설 조기 개관과 통근버스 지원 확대, 문화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게임과 웹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GCC 사관학교 1기 입학 설명회가 어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교육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CC 사관학교 소개와 콘텐츠 분야 명사 특강, 교육과정 안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GCC 사관학교는 오는 28일까지 학생을 모집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주민 입주까지 끝낸 아파트 단지에 시행사가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구개발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행정 절차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삼산지군의 1,2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년 동안 묶여있던 도심 내 공원 지역이 해제되면서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개발사업 시행사는 최근 들어 이 삼산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지구 개발에 앞서 이루어지는 주요 행정 절차임을 감안하면 앞뒤가 크게 바뀐 겁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수용 무효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중의 해석이 가능해 발생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순천 삼산지구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청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치유의 목적으로 사후에서 이 삼산지구를 종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업체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치유의 목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뒤늦게서야 삼산지구 민간사업 시행자와 순천시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순천시가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축소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번 달까지 수사 마무리해가지고 송치할 예정입니다.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됐고요. 네네. 지금 단계는 수사 관련된 사항이어가지고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민선 7기 당시 순천시와 사업 과정에서 직접 협의를 통해 진행한 사업인 만큼 면제 여부를 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팽배합니다. 아파트 주민 입주까지 끝난 특례 사업에 뒤늦게서야 슬며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꼼수 행정 의혹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한 환경행정의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박혜자 민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지역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부채를 전액 탕감해주는 등 청년 지원 정책과 양동 복개상가 원형 복원을 통한 생태도시 구축, 서구 일대 엘리트 거주촌 조성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주현 광주 광산구울 진보당 예비후보는 영산강의 친환경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하남산단은 그린산단으로 하남에서 수원 신창 첨단까지는 생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등 광산을 녹색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MBC 2024 영산강 그란폰도 참가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산강 그란폰도는 오는 5월 11일에 열리고 영산강 일대를 포함한 나주와 영암, 화순 지역 등 120여 킬로미터 구간을 자전거로 달리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광주 MBC와 나주시가 주관하며 자전거 생활체육 정착과 지역 홍보 등을 위해 추진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밀양시장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데 이어 밀양시의회 의장도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장과 의장이 잇따라 중도 사퇴하면서 시정 혼란은 물론 이에 따른 보궐선거로 예산까지 낭비하게 됐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중도 사퇴한 박일호 밀양시장에 이어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도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원 경남도 의원이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치러지는 밀양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서를 제출한 정 의장은 의회 사무국에 조만간 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장에 이어 시의회 의장까지 시정을 이끌어야 할 두 축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밀양시정은 혼란과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는 행태에 민심은 싸늘합니다. 시간적으로 시장은 말라고 하고 시의원은 말라고 해야 따져 묻고 싶다 이제. 완전 밀양은 몇 번째 시장을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로 인해 밀양에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밀양시장과 도의원 보궐선거, 여기에 정정규 의장 사퇴로 인한 시의원 보궐선거까지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까지 합치면 밀양 시민들은 많게는 5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궐선거로 인한 추가 비용은 1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예산 낭비인데다 그중 절반은 밀양 시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 사퇴나 의원직 상실 등 재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의 줄 사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천을 안 하면 누가 사임하겠습니까? 문제는 정당이 공천을 해주기 때문에 사임을 하는 겁니다. 일각에선 중도 사퇴로 인한 도미노 보궐선거의 책임을 묻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21년 만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풀리자 활동비 인상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데요.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면 부정적인 응답이 나올 거라며 시군마다 여론조사를 배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비 인상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지난 21년간 110만 원으로 고정된 활동비를 상한선인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 14개 시군의회 모두가 상한선까지 40에서 50만 원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의정활동비가 40만 원 미만으로 조정 결정하게 되면은 우리 부안구의 경우에는 편차가 더 커지는 이런 기형적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이나 연구비 명목에 쓸 수 있는 금액. 행안부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근 상한선을 인상하자마자 앞다투어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의 수렴 절차가 요직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1차 부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묻자 일부 위원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주장하고 다른 위원도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다른 위원 두어 명도 비슷한 이유로 공청회를 주장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도내 15개 의회 중 단 2곳만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면서 인상의 부정적인 기류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한액 조정을 위해 일부러 여론조사를 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반대가 많이 나와서 수치화가 정량적으로 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얼마를 했던 그 여론조사를 따라야 돼요. 전북자치도 심의 과정에서도 신속하다는 핑계로 공청회를 선택한 것이 현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심의를 끝냈고 일부 시군만 공청회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어 민의를 대변해야 할 기관 논의에 주민의 의견이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빈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돼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청 근처 상가입니다. 200m 길이의 거리를 걷다 보면 문을 연 점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상권을 살린다면서 청년몰을 만들려고 했던 육림고개도 한때 최고의 상권이었던 지하상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실로 남은 상가는 최근 지어진 곳이라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어진 지 2년이 넘은 온이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상가도 대부분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진 것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쳐 나타난 불황이 부동산 시장까지 번진 증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중 상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상가를 임차하려는 임대 수요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하려는 투자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강원도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8.9%였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1년 7.9%보다 높은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인 7.3%를 넘어섰습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5.2%로 전국 13.5%보다 높았고 집합 매장용 상가도 15% 정도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은 22%가 공실인데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았고 충북과 전남, 경북에 이어 4번째로 공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등 소비 생활 패턴이 변했고 인구 감소와 저성장 전망까지 고려하면 단기간에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 2년 만에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3, 4년 그 이상 장기적으로 쭉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멈출 기미가 없는 신구 상권의 동반 침체에 따라 지역 경기 악화,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광주시가 광주FC, 기아타이거즈 등 지역 대표 스포츠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도시 구상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비롯해 올해 광주를 찾을 축구, 야구팬은 물론 수영과 탁구, e스포츠 등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와 관련해 맞춤형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7년 롯데마트와 월드컵 경기장 대부 계약이 종료되면 민자 유치를 통해 일대를 쇼핑몰과 문화복합시설이 어우러진 스포츠 문화파크로 조성하는 안도 공개했습니다. 출근길,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여전히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머물러 있고요. 많은 곳은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요. 광주와 전남의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9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종일 영상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1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6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